네, 안녕하세요.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십니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자, 코스피 200 정기 변경이 이제 끝났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을 때가 딱 2달 전이죠.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또 한번 리뷰를 해야겠죠.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1년에 단 2번밖에 하지 못하는 코스피 200 편입 편출 이 결과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공부하시죠. 렛츠 기릿! 자, 코스피 200이란 정말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시장 대표성, 유동성, 업종 대표성 이런 거를 고려해서 말 그대로 코스피에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있겠습니까? 그 중에 대표 200개를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를 한 번 뽑고 계속 놔두면 당연히 안 되겠죠. 그래서 정기 변경을 하는데 1년에 2번 6월과 12월에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. 그 중에 12월을 이번에 한 거고요. 그래서 우리가 그때 2달 전입니다. 10월 10일 그때 이 전략을 공부를 했었는데요.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 저 기리세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자, 이 자료는 10월 10일날 만들었던 자료입니다. 그때 코스피 100 편입 편출 이렇게 예상을 해봤죠. 메리츠, 유안타, 삼성증권 이러한 증권사에서 보통 2달 전에 예측을 해서 알려줍니다. 그리고 증권사별로는 조금씩 다른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. 하지만 이렇게 빨간색 글씨를 보다시피 거의 대부분 공통된 결과를 가져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지난달에 결과가 발표가 되었죠. 그 결과를 한번 확인해보니까 거의 대부분 한 80에서 90%의 예측이 맞아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플러스 깜짝 편출도 한 개가 있었습니다. 바로 이노션이죠. 얘는 또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확인해보도록 할게요. 자,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편입 종목이죠. 메리츠 금융지주. 일단 이 자료를 한눈에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첫 번째, 방금 전에 봤다시피 어떠한 기업이 편입되고 편출이 됩니다. 이거를 발표하는 거는 11월 24일이었습니다. 그리고 그때가 언젠가 봤더니 이 초록색 선 있죠. 그 전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플러스 이 편입 편출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인 목요일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일 처음에 공부했던 딱 2달 전이죠. 그때가 10월 10일이었는데 그때가 언젠가 봤더니 이 빨간색 박스의 처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. 빨간색 박스 전체를 보면은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 발표가 나오고 그리고 편입 편출이 끝날 때까지 그때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그 수치는 오른쪽 아래 가장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10월 12일부터 12월 9일까지죠. 다음으로 10월 12일부터 11월 24일 이게 뭘까요? 맞습니다. 빨간색 처음부터 초록색까지죠. 그러니까 뉴스에 팔아라 전략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발표가 나왔을 때 그때 판다는 소리겠죠. 그리고 그렇게 팔면은 메리츠 금융지주는 12%의 수익률이 나왔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가장 아래에 있는 11월 25일부터 12월 9일까지 이때는 발표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 편입 편출이 끝나는 날까지의 수익률을 말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료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부터 빠르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. 메리츠 금융지주 전체 다 투자를 했다면 5.6%의 수익률, 그러나 그 반면 뉴스에 팔아라 전략을 사용했다면 12%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오히려 발표하고 난 다음부터는 주가가 하락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마이너스 6.2% 하락. 그리고 플러스 이 부분을 우리가 관심있게 봐야 껐습니다. 우리가 코스피 200 편입 편출 이 전략을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기관의 패시브 자금을 기대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겠죠. 그런데 기분들이 딱 보다시피 기관이 엄청나게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 PI 첨단 소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똑같이 보시면 되고요. 전체 기간에 했다면 마이너스 2%, 그러나 발표 전까지 수익률을 봤다면 3.4%의 수익률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표 후에 샀다면 마이너스 4.8%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네요. 매동을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흐름입니다. 기관이 큰 폭으로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다음입니다. SL 전체 기간은 마이너스 3.4%, 그리고 결과 발표가 나왔을 때 그때 매도를 했다면 6%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. 그렇다면 안 봐도 뻔하겠죠. 발표가 나온 이후로부터 그때부터는 10%나 하락을 했습니다. 그리고 여기도 동일합니다. 기관들의 매수가 크게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다음으로 명신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체적으로는 흐름이 좋지 않았네요.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편입된다고 좋은 흐름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겠죠. 어쨌든 결과를 봤더니 순차적으로 마이너스 3.6%, 마이너스 3%, 마이너스 2%가 나왔습니다.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약한 이유가 있습니다. 명신산업에는 기관의 매수가 엄청나게 크게 들어갔다 이렇게 보기는 살짝 어려운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 현대중공업 전체 기간은 3.9% 상승, 그리고 발표 전까지는 8.3% 상승, 그리고 발표 후부터는 5% 하락합니다. 매동도 기업들이 매수가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. 다음으로 특례 편입으로 들어온 기업입니다. 카카오페이 발표부터 마무리까지 어떠한 결과가 나왔나 봤더니 무려 그 짧은 기간 동안 12.3%나 올랐습니다. 유의미한 결과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. 그리고 당연히 기관의 매수가 들어온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기업들이 지금까지 보다시피 충분히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와중에 코스피가 많이 올랐다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같은 기간 코스피를 봤더니 2.7% 상승, 1.5% 상승, 1% 상승으로 코스피는 큰 차이가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코스피 200에 편입된 기업들은 충분히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겠죠.
그리고 다음으로 편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첫 번째 삼양식품 전체적으로는 5.7% 상승합니다. 하지만 발표 전까지는 2.8% 하락하고요. 그리고 발표 후에는 9.3%나 상승하네요.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매동을 보니까 기관의 매도세가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 1학기 납품 전체적인 기간 마이너스 1%, 발표 전까지는 마이너스 5.6%, 그리고 발표 후에는 4.6%가 올랐습니다. 그리고 역시 여기도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네요. 그리고 LX 하우시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전체 기간 마이너스 15% 하락, 그리고 발표 전까지는 17% 하락, 발표 후에는 오히려 2.6% 올랐습니다. 그리고 당연히 기관의 매도세가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. 다음으로 LX홀딩스, 여기는 조금 달랐습니다. 그러니까 아까 명신산업처럼 편출된다고 무조건 빠지는 건 아니라는 거겠죠. 전체 기간은 11% 상승, 그리고 발표 전까지는 5.7% 상승, 발표 후부터도 5.7%나 상승했습니다. 그러나 그 와중에 기관의 매도세는 완벽하게 눈에 띄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진짜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. 그리고 FNF 홀딩스, 자, 최근 FNF가 많이 오르면서 그 수혜를 받았다고도 볼 수 있겠죠. 전체 기간은 10% 상승, 그리고 발표 전까지는 26% 상승, 하지만 발표 후에는 10%나 하락합니다. 그리고 여기도 기관의 매도세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. 자, 다음으로 예상 밖에 편출된 기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롯데 하이마트, 전체 기간은 마이너스 6.4% 하락, 그리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마이너스 8% 하락, 하지만 그 반면 결과가 나오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올라갑니다. 1.7% 상승. 매동을 보니까 이 정도면 과학이네요. 기관의 매도세가 쌓여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상 밖으로 편출된 기업 이노션, 자, 전체적으로 보면 8.8%나 하락했고요. 그리고 발표 전까지는 마이너스 3%, 별로 하락하지 않았지만, 하지만 예상 밖에 편출이 된다,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초록색 점선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엄청나게 하락을 그때 했었습니다. 그러니까 모두의 예상 밖으로 편출이 되니까 갑자기 매도세가 쏟아진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. 그래서 결국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마이너스 5.3%나 하락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그렇다면 매동 어떻게 됐을까요? 당연히 매도세가 많았겠죠. 자, 여기까지 편입 편출된 기업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. 결론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일단 첫 번째, 편입이 된다고 편출이 된다고 무조건 오르거나 내린 건 아닙니다.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자면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겠네요. 그래서 전체 기간의 평균을 보니까 편입된 기업들은 2.6%가 올랐고 편출된 기업들은 마이너스 1.1% 하락했습니다. 그러니까 편입된 기업을 전체적으로 샀다면 2.6%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다는 거겠죠. 하지만 그 반면 편출된 기업들을 샀다면 마이너스 1.1%, 이 정도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편입 편출 대상 기업, 기업분들이 방금 보다시피 기관의 매동이 확연히 차이가 났습니다. 이 부분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입 종목에서는 전체 기간을 보는 게 아니라 예상이 나온 날부터 결과가 나오기 전날까지, 그때까지만 투자를 했다면 5.34% 상승으로 더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뉴스에 팔아라 전략이 더 통했다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. 다음에 우리가 그러니까 내년 6월이겠네요. 그때 투자를 할 때는 발표 나오기 전날 매도하는 전략도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까지 2021년 마지막이었죠. 코스피 편입 편출 전략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딱 결과를 보니까 MSCI만큼 엄청나게 큰 결과는 없었지만, 하지만 그 와중에도 조금은 유의미한 그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네요. 이 전략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. 빠이요!